자, 이제 확률과 통계 이제 경우에서 확률편하고 그다음에 통계편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경우의 수를 예전 했던 내용들 미리 앞서서 했던 내용들에 이제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추가되는 내용. 근데 미리 앞서서 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 좀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첫 번째 강의는 여러분들이 했던 내용들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고배법칙, 합의법칙 가장 중요한 게 경우의 수에서는 고배법칙과 합의법칙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케이스에서 이제 직순열, 그다음에 인접순열, 그다음 미인접순열, 교대순열까지 해서 그 내용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일단 이번 강의는 진행하도록 할게요. 문제별로 보면 문제를 보면서 볼게요. 3번 보면 A, B, C 3명의 후보 중에서 2명을 뽑을 때 회장을 한 명 뽑을 거고요. 그 다음에 부회장을 한 명 뽑을 겁니다. 회장을 뽑는 경우의 수, 부회장을 한 명 뽑는 경우의 수, 즉 한 명 회장, 한 명 부회장 한 명 뽑는 경우의 수를 지금 선택하래요. 경우의 수를 찾아내래요. 그럼 여기서 셋 중에서 회장 하나 뽑아봐라 했던 몇 가지 경우수가 있어요. A를 뽑을 수도 있고 B를 뽑고 C를 뽑을 수도 있고 세 가지 경우수가 있죠. 자, 그럼 한 사람이 여기서 넣겠죠. 예를 들어서 A가 없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두 사람 중에서 부회장을 선택해야 되겠죠. 부회장을 뽑는 방법 두 가지가 되겠네요. 그럼 얘를 우리가 더할 거냐 곱할 거냐가 문제인데 고배법칙은 언제 적용을 하냐면요.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큰 사건이라고 합시다. 큰 사건. 우리가 회장과 부회장을 뽑아야지만이 이 원하는 사건이 종료가 됩니다. 이게 사건입니다. 이게 문제에서 원하는 사건. 이 사건 안에서는 뭐다? 고배법칙을 적용할 거예요. 이렇게 3번. 그 다음에 39번. 39번에 보면 A, B, C 3개의 동전을 던질 겁니다. 동전을 던졌을 때 모두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 동전 3개 던집니다. 그럼 첫 번째 동전에 나올 수 있는 경우수 앞면 아니면 뒷면 두 가지죠. 두 번째도 앞면 아니면 뒷면 두 가지죠. 세 번째 동전도 앞면 아니면 뒷면 두 가지죠. 이 3개를 다 던져야지만 이 문제에서 원하는 사건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고배법칙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41번 주사위 던지기. 주사위 2개 던지네요. 그죠? 첫 번째 1번 주사위, 그 다음 주사위 1개. 또 주사위 1개 더 있죠. 첫 번째 주사위 나올 수 있는 경우수 1, 2, 3, 4, 5, 6, 6가지. 두 번째 주사위도 나올 수 있는 경우수 6가지. 두 개를 다 던져서 사건이 종료죠. 고배법칙. 고배법칙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고배법칙. 자, 그 다음에 58번에 보면 정수 만들기 문제네요. 정수 만들기. 즉 0, 1, 2, 3 가지고 정수를 58번 보기 전에 먼저 46번부터 볼게요. 46번 보면 46번에 1, 2, 3, 4 가지고 뭘 만드냐면요. 두 장을 뽑아서 두 자리 정수 만들겠대요. 그럼 두 자리 정수 10의 자리하고 1의 자리 만들면 되죠. 10의 자리, 1의 자리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자, 10의 자리 만들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죠? 네 가지죠. 1의 자리 하나 없어졌다고 치면 1의 자리 만들 수 있는 경우 세 가지죠. 그래서 10의 자리, 1의 자리 다 만들어야 되니까 고배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4 곱하기 3 또는 우리가 4P라고 쓰기도 합니다. 3P라고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 경우의 수 전달할 때 P라는 기호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P라고 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모두 다 고배법칙 그냥 단순히 곱셈으로 쓸 거예요. 고배기호로. 자, 그러면 58번에 마찬가지로 정수 만들기 문제인데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0이 들어가는 정수예요. 0, 1, 2, 3. 얘 가지고 세 장을 가지고 세 자리 자연수를 세 자리 정수를 만들겠다면 아무튼 간에 세 자리 정수는 그러니까 이런 꼴일 텐데 여러분들이 0이 들어가면 제일 앞에 숫자가 0은 안 되니까 여기가 세 가지 경우수 하나가 없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제 10의 자리는 셋 중에 하나니까 세 가지 하나가 없어졌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는 두 가지에서 3 곱하기 3 곱하기 2라고 했을 텐데 이렇게 해서 정수 만들기 문제 0이 포함되는 정수 만들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분명히 한계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0이 들어가는 정수 만들기 문제 잘 보세요. 제일 앞에 맨 앞에 그냥 0을 허락을 할 겁니다. 그냥 0이 제일 앞에 와도 좋다라고 하고 접근을 할 거예요. 그러면 세 자리 정수는 여기가 몇 가지고요? 네 가지, 여기가 세 가지고 여기가 두 가지가 돼서 이만큼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제한을 생각하는 겁니다. 맨 앞에 0에 와도 좋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러한 꼴은 제외를 시켜줘야 되겠죠. 맨 앞에 0이 오는 꼴은 제한을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제외를 시킬 겁니다. 배제법이라고 해요. 배제법. 그래서 어쨌거나 0은 제일 앞으로 갔을 테니까 결과적으로 뭐 가지고요? 2하고 2하고 3 가지고 1, 2, 3 가지고 두 자리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맨 앞에 0은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요. 맨 앞에 0으로 보내진 경우니까. 그럼 결국 여기 몇 가지고요? 세 가지고요. 여기는 두 가지가 되죠. 이것을 배제하는 방법으로 꼭 여러분들이 접근을 시도하셔야 됩니다. 0이 들어가는 정수 만들기 문제는 꼭 이렇게 푸셔야 돼요. 강조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3번이 합의 법칙입니다. 103번에 보면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온 문이 주사위 두 개입니다. 주사위 두 개를 던졌을 때 합이 2 또는 합이 3이 되는 경우를 찾아야 됩니다. 그럼 합이 2가 되는 경우는 1, 1 하나밖에 없죠. 합이 3이 되는 경우는 1, 2, 2, 1 두 가지가 있죠. 합이 2가 되는 경우는 한 가지고요. 합이 3이 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그럼 얘를 우리가 더할 거냐 곱할 거냐 문제인데 합이 2가 돼도 문제에서 원하는 사건이 된 겁니다. 합이 3이 돼도 문제에서 원하는 사건이 된 겁니다. 이 종료된 사건들끼리 우리가 꼭 합의 법칙을 적용할 거예요. 특히 이제 또는이 합의 법칙이 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얘와 얘의 공통 부분, 즉 두 번 체크되는 부분이 있는지 봐야 돼요. 두 번이나 카운트 되는 경우. 합이 2가 되는 경우, 하고 합이 3이 되는 경우에서 공통적으로 체크되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배제시킬 값은 사실 없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두 번 체크되면 제외를 시켜줘야 돼요. 배제를 좀 시켜주셔야 됩니다. 합의 법칙. 그 다음에 130번에 순열 기호. 자, 5P2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5부터 시작해서 두 개의 수를 줄여가면 5부터 시작해서 연속한 정수, 즉 하나씩 줄여가면서요 곱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4P3은 4부터 시작해서 3개를 4, 3, 2, 3개를 나열해놓고 곱하라는 뜻이에요. 자, 7P0은 1입니다. 1.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3P3은 3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3개니까 3부터 1까지겠죠. 이것을 우리는 특별하게 3팩토리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134번에 3팩토리얼 값은 3부터 끝까지, 5팩토리얼 값은 5부터 끝까지라는 뜻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60번에 직선순열인데 특별하게 순열에서는 기호 안 쓸 겁니다. 160번에 갑, 을, 병정, 갑, 을, 병정 네 사람이 있는데 회장 한 명 뽑고요. 부회장 한 명 뽑을 겁니다. 회장 뽑는 경우 몇 가지죠? 네 가지죠. 부회장 뽑는 몇 가지죠? 세 가지죠. 한 명 뽑아줬으니까. 회장, 부회장 뽑아야지 사건이 끝나니까 고백법칙. 우리는 특별하게 얘를 4P2라고 쓰기도 하지만 P라고 쓸 수 있는 경우에 쓰는 문제는 지극히 드뭅니다. 결국은 항상 고백법칙을 쓸 거예요. 고백법칙으로. 자, 그 다음에 165번에 다섯 사람, 예를 들어서 A, B, C, D이라고 할게요. 얘를 모두 나열합니다. 모두 나열하래요. 이 중에서 몇 명을 선택해서 나열하는 게 아니라 있는 사람들 모두 나열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제일 앞에 오신 경우 다섯 가지, 그 다음은 네 가지, 셋, 둘, 하나죠. 특별하게 모두 나열하는 경우는 간단하게 우리가 기호 팩토리얼을 쓸 겁니다. 모두 나열.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인접순열 235번으로 읽어줄게요. (235번) 보면 A, B, C, D와 가나 다 배열을 하라고 하는데 얘를 그냥 단순하게 배열하라고 한다면 7명 모두 배열이 7팩토리얼이겠죠. 그죠?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냐면 이 가나 다를 뭐 하라고 하냐면 이웃하라고 합니다. 가나 다를 이웃하게 하시오. 즉 인접순열이라고 해요. 인접순열. 그러면 이 인접순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가나다가 어쨌거나 뭉쳐 다녀야 되니까 그냥 얘를 그냥 한 사람으로 취급할 겁니다. 그래서 A, B, C, D, 가나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5사람이라고 볼 거예요. 그럼 이 5사람을 모두 나열할 거니까 또 5팩이라고 하겠죠. 근데 문제는 이 가나다라고 하는 이 묶음 안에서도 가나다가 순서상을 하죠. 가나다의 순서배열이 몇 가지죠? 3팩토리얼 가지죠. 그죠? 그래서 얘를 고백을 통해서 왜냐면 가나다까지 배열해야지만 이게 사건의 종료니까요. 이렇게 해서 인접순열은 한 묶음으로 취급하고 그 묶음한 배열도 고려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254번으로 이 미인접순열을 예를 들게요. 254번 보면 A, B, C, D, 가나, 다에서 얘네들이 이웃하지 말래요. 이웃해서는 이웃하지 말라요. 이 음식을 간단히 쓸게요. 이렇게 이웃하지 말라요. 잘못해서 전체 경우수 7팩토리얼에서 이웃하는 경우 5팩 곱하기 3팩을 제외시키는 방법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 가나다가 이렇게 이게 가나다라고 합시다. 이거는 가나다가 완전히 이웃해 있는 경우고요.
문제에서 이웃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는 이렇게 다 흩어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딱 이런 경우는 이웃해 있는 경우도 아니고요. 다 흩어진 경우도 아니죠. 따라서 전체의 경우의 수에서 이웃해져 있는 경우를 제외했다고 해서 모두 다 흩어진다라고 하는 보장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거는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제외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웃하지 말라는 문제는 고유화 풀이가 있습니다. 고유화 풀이가. 지금 어떻게 풀이할 거냐면 이 가나다가 붙어있으면 떠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이 야, 얘네들을 떨어뜨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한 게 바로 그러면 너네들이 먼저 한번 배열을 한번 해봐라. 먼저 얘네들을 먼저 배열할 겁니다. A, B, C, D 배열하게 되면 몇 가지죠? 4팩토리얼이죠. 그죠? 4팩토리얼. 예를 들어서 A가 B가 C가 D가 이렇게 배열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 중에서 요놈 이렇게 각각의 사람 사이의 공간과 양 끝까지 포함해서 몇 개의 공간이 생겼습니까? 5개의 공간이 생겼죠. 5개의 공간 중에서 세 사람이 들어가야 되니까 5개의 공간 중에서 3개의 공간을 선택을 할 겁니다. 5개의 공간 중에서 3개의 공간. 이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요 놈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요 놈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5개의 공간 중에서 3개의 공간을 선택한다. 5C315 쓰죠. 선택만 할 거니까. 선택을 해서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택을 했다고 칩시다. 선택을 해서 이 세 사람을 배열할 거니까 이 세 곳에 세 사람이 모두 배열되는 경우 몇 가지죠? 3팩토리얼을 이렇게 써주겠죠. 이렇게 해서 그 공간을 선택해서 그 공간에 집어넣는 방법을 우리가 이웃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이게 조금 어렵다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5개의 공간이 이제 생겼으니까요. 이 공간에서 야, 너 가봐봐. 여기 갈래, 여기 갈래, 여기 갈래, 여기 갈래, 여기 갈래. 가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5가지입니다. 나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4가지고요. 다는 3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가나다의 선택 방법을 생각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따라서 최종 경우의 수는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아까 5C3 곱하기 3팩토리얼하고 같은 결과를 뜻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해서 이웃하지 않는 즉 미인적 순열의 해결을 할 생각이에요. 자, 그 다음에 266번을 이제 교대순열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A, B, C하고 가나다를 배열을 하라고 하는데 단순하게 6명을 배열하라고 한다면 우리가 6팩이라고 할 겁니다. 6명 다 배열할 거니까. 근데 문제는 조건이 있어요. 이 A하고 B하고 C, 알파벳하고 한글이 한 번씩 번갈아서 나오래요. 이걸 우리가 교대순열이라고 합니다. 그럼 교대순열의 풀이는 어떻게 할 거냐? 얘를 따로 그냥 배열할 거예요. 따로 공간에. 그럼 이 세 개를 배열하면 3팩이 되겠죠. 이 가나다도 따로 배열할 겁니다. 3팩이 되겠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할게요. 여기에 A, B, C가 이렇게 배열이 됐고요. 여기에 가나다가 배열이 됐다고 칩시다. 뭐 A, B, C가 됐든 뭐 B, A, C가 됐든 여기는 뭐 가나다가 됐든 나가다가 됐든 배열한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하나씩 어긋나게 할 거니까 이렇게요. 이게 알파벳이 한글입니다. 알파벳이 먼저 오게 알파벳 한글 이렇게 오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글을 먼저 오게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블럭처럼 끼우기 작업을 하는 경우가 알파벳을 먼저 오게 또는 한글을 먼저 오게 하는 끼우기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이 끼우기까지 해야지 사건이 종료되니까요. 얘의 고배 법칙을 통해서 최종 답을 얻어낼 거예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물론 조합도와 우리가 미리 배웠던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수면에서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미리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지금 다음 강의에서 뭐 동자순열이라든지 아니면 원순열이라든지 그 내용들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하면서 이 내용이 분명히 선행되어져야지만이 원활하게 수업이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좀 복습을 했으니까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숙달한 다음에 다음 강의를 좀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